만화로 배우는 왕초보 회계 원리. 회계팀에서 일하지도 않는데 왜 회계를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처럼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회계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은 회계는 비즈니스 언어다 라고 강조하면서 성공을 원하면 회계를 배우라고 강조합니다. 영어를 잘하면 성공의 확률이 높은 것처럼 회계를 알게 되면 직장과 사업에서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화로 배우는 왕초보 회계 원리는 만화와 강의로 회계 기초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본 강의는 다음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1차 시, 회계는 비즈니스 언어다. 2차 시, 비즈니스의 상태와 흐름이 보인다. 3차 시, 회계의 혁명, 복식부기. 4차 시, 영화 제작비는 어떻게 비용 처리할까? 5차 시, 넷플릭스의 착한 부채. 6차 시, 재무제표의 기본 구조. 7차 시, 회계장부의 기록 방법. 8차 시, 상품과 제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9차 시, 운송 중인 물건은 누구의 재고자산일까요? 10차 시, 대손 충당금이 이해 안 돼요. 11차 시, 부가가치세 및 사대보험의 회계 처리 방법. 12차 시, 현대자동차 재무상태표에는 왜 공장이 없나요? 13차 시, 셀트리온이 신약개발비는 자산일까? 비용일까? 14차 시, 회사가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15차 시, 좋은 부채, 나쁜 부채, 이상한 부채. 16차 시, 보통주, 우선주 그리고 자사주. 자, 이제 만화와 강의로 만나볼까요? 무형자산이란 제품의 생산, 용역의 제공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기록하려면 입증을 위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무형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법률적 권리가 필요하죠. 하지만 개발비는 법률적 권리 없이도 회사의 내부적 판단에 의해 회계 처리하는 항목입니다. 개발비란 회사가 신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지출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쏟아붓습니다. 이때 회사가 연구개발로 인해 막대한 투자를 지출 시점에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과다한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보고되어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효과는 지출한 시점에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제품이 생산되어 시장에 판매되어야만 수익이 기록됩니다. 문제는 그 수익의 획득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데 있죠. 따라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개발 활동으로 지출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기록한 후 수익이 발생한 시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견 더 타당해 보입니다. 회계 기준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절충해 연구소의 활동을 연구 단계, 개발 단계, 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활동에 따라 지출한 비용에 대해 회계 처리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 단계는 새로운 기술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탐구 활동으로 이 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출 시점에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는 연구 단계 이후부터 시작하여 상업 생산 직전까지의 제반 활동으로 개발 단계에서의 지출은 미래 수익의 확실성을 입증하면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선택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제품화하는 단계죠. 한편 관리 단계는 공정이나 연구소에서 경상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으로 생산된 제품 중 일부를 샘플 추출하여 품질 검사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경상 연구개발 활동으로 지출한 금액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현 단계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생물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말합니다.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로 유명한 셀트리온 신약 개발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이 신약 후보물질 탐색, 젠 임상시험, 임상시험 신청, 임상시험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그리고 신약 판매 허가 신청, 정부 승인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한국의 제약회사는 신약 후보물질 탐색부터 임상시험 2단계까지의 지출은 연구 단계의 지출로 보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3단계부터의 지출은 개발 단계의 지출로 보아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런가 하면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불리는 온라인 게임 1위 NC소프트는 연구개발비를 아예 자산화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개발 단계인 게임에 들어가는 연구개발비는 판권비로 잡고 이미 시장에 출시된 게임에 들어가는 연구개발비는 매출 원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계 기준에서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개발비 자본화의 논거는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자본화를 인정할 여지가 없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몇 개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에 실제 자산 처리되는 비중하고 비용 처리되는 비중의 데이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가전과 관련된 또 휴대폰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할 것인데요. 자, 201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 연구 개발 총 지출액을 100%로 놓았을 때, 자, 경상 연구 개발비, 다시 말하면 비용 처리된 것이 98.6%고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그 자산으로 인정된 거는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비 총 지출액 중에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된 비중이 매우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이제 그 개발 단계에서 들어간 그 돈이 그만큼 미래 효익과 관련이 있다는 거를 증명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은.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연구비인지 개발비인지 뭐 할 때는 다 비용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또 개발비라 하더라도 자산 관련된 미래 효익과 관련된 부분을 뭔가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증하기 힘들다면 이때는 다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개발비라는 무형 자산의 회계 처리 비중이 삼성전자 경우에는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2019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 연구개발비 총 지출을 100으로 봤을 때 한 반반 정도 되는데요. 경상 연구개발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간 게 49.3%고요.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간 것이 50.7%니까 거의 한 반반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한 절반은 무형자산으로 처리 들어가고 한 절반은 경상연구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동차 산업이 이제 이런 가솔린이라든가 또는 경유와 같은 기반에서 전기차 쪽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또 한국 쪽에서는 이제 수소차 이런 거 많이 개발을 할 텐데, 그때 수소차 개발과 관련된 개발 단계의 돈들은 상당 부분 자산화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개발비 자산화 비중이 좀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연구개발비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이 바로 바이오죠, 바이오. 자, 이런 의료산업하고 바이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우리 만화에서 이미 보셨던 것처럼 우리 바이오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의 주 제품이 바로 바이오시밀러라는 겁니다. 자, 바이오시밀러라는 건 바로 뭐냐면 특허가 만료된 생물의약품을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약을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셀트리온의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램시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램시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연구 개발 단계를 거쳤다는 겁니다. 1단계가 바로 뭐냐면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하는 단계고요. 2단계가 젠 임상시험 단계였습니다. 3단계가 이제 임상시험을 신청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상시험은 1기, 2기, 3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임상시험 1단계,
임상시험 2단계, 임상시험 3단계를 거쳐서 신약 판매 허가를 신청하면 그럼 정부에서 이제 승인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 정부 승인까지가 연구 및 개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부 승인 이후에 생산 이후에 들어가는 건 이제 우리가 관리 단계라고 할 수가 있다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요 단계는 연구 및 개발 단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어디까지가 그러면 연구 단계고 어디까지가 개발 단계인지를 구분을 해 놔야 그러면 그 연구 단계까지는 전부 다 비용 처리할 것이고요. 개발 단계는 그 무형 자산으로 개발비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의 제약회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신약 후보 물질 탐색부터 임상시험 2단계까지,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는 그 탐색 단계로 보고요. 이때까지는 연구 단계로 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즉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임상시험 3단계하고 신약 판매 허가 신청 단계하고 정부 승인 단계까지, 이때까지 나오는 단계는 개발 단계로 보아서 개발비라는 무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신약 후보 물질 탐색부터 임상시험 2단계까지,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요? 연구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회계 기준의 용어의 연구 단계는,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 업계에서는 뭐 신약 후보 물질, 젠 임상 이렇게 여러 가지 의료 그 전문적인 단계가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회계 기준으로 볼 때는 임상시험 2단계까지를 일반적으로 연구 단계로 보고요. 그럼 회계 기준에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3단계 이후부터는 우리 회계 기준으로 볼 때는 개발 단계라고 보고, 그럼 그때 들어간 연구 개발비는 그 개발비라는 무형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그 나중에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를 가지고 특히 뭐 예를 들어 램스마면 램스마를 가지고 수익이 창출이 된다면 그때 그 상각 비용으로 같이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셀트리온 2019년도 재무제표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연구개발 총 지출액 100으로 봤을 때 개발비 자산화 금액이 62.6%고요. 그 다음에 경상 연구개발비로 판관비로 들어간 부분이 37.4%니까 뭐 한 3분의 2 정도는 자산 처리되고 3분의 1 정도는 한 비용 처리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그 개발비 자산의 비중이 앞서 봤었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보다는 굉장히 높은 어떤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전기전자 회사, 또 자동차 회사, 또 이런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 비중이 높거든요. 그럼 이러한 연구 개발비를 무형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냐, 또는 경상 연구 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게 이제 결국 회계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오늘 살펴봤고요.